영적 심판은 존재하는가? 의원이 뭐라 하시더냐? 할머니는 명수를 간호하다가 그들을 보고 말했다. 정신적 지주가 있어야 한답니다. 어머니,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부부도 더 이상 말이 없었다. 할머니는 이 말을 언뜻 알아들었다. 이 기이한 이야기, 영혼의 인식을 누구에게 발설하지 못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 털어놓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렇다. 할머니가 태중에서 영적 심판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그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못했다. 형이사학적인 피안의 이야기를 형이하학적인 차원에서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통하겠는가? 말하는 자가 이상한 사람이요, 그 이상한 사람의 말을 누가 귀담아 듣겠는가? 명수는 할머니가 그때 사건 발생부터 5살까지 자기에게 헌신한 것들은 기억이 흐릿하다. 그러나 5살 이후부터 13살 중반까지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가 그렇게 적중된 13살 중반 이후부터 49년의 삶을 통해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졌으니 62살 이후부터 영원까지의 일도 1.1획도 틀림없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모두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 인간의 시면 속에 자리 잡아온 양심처럼이나 흔들림이 없었다. 할머니의 과거, 현재가 그에게는 미지의 세계, 미지의 신세계였고, 할머니의 미래라는 것은 주로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의 미래로 한정지었다. 물론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 미래에는 차 안의 미래와 피 안의 미래가 둘 다 포함되었던 것은 말할 나위조차 없었다. 그때는 영적인 것은 그가 모르니 질문한다고 한들 피 안의 미래의 가치에 할머니가 어떤 답을 준들 그가 이해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는 캐치하여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때는 그가 영적인 고찰은 하지 않아도 그의 할머니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에 무진장한 흥미가 더해졌었다. 그가 피안의 미래는 아예 삶의 가치조차 두지 않았던 것은 사람의 기억력, 사고, 희망은 스스로 한정지어지는 시스템에 의하여 작동하지 못한 듯하다. 사람은 초월적이지 못하다. 사람의 정신을 사고하는 데는 슈퍼내추럴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그가 피안의 미래에 대해 삶의 가치를 두지 않은 것은 당연한 자연의 순리이기도 하다. 실은 그가 스스로 이야기를 분별하여 한정한 것이 아니었다. 인간의 구조의 자연스러운 시스템에 의하여 부하되어 작동된 것이었다. 그러나 한정은 그것만의 단순한 일은 아니다. 인간의 구조를 작동하는 시스템에 의하여 부하가 걸리면 멈추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즉 전적으로 시스템만이 작동하여 삶을 영위하는 단순한 동물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다. 인간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다. 그렇다고 타 동물을 터부시 무시하거나 소홀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동물은 다 소중하고 귀하다. 물론 동물뿐이겠는가. 무생물이라 명명하고 광물이라 명명하고 기타 명명하는 모든 것은 인간적 관점이지 사실 이치적이고 생명적 관점은 아닌 것이다. 인간은 타 동물에 비해
사고하는 능력이 더 있다.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물론 인간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지만 아무튼 사람은 그렇다고 자부한다. 인간은 시스템에 의하여 작동하는 단순한 타 동물보다는 시스템 외에 무언가를 추고 사고하는 능력이 타 동물과 애니띵에 비해 더 많다고 정의하는 것은 인간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그 주장이 매우 타당성이 있다는데 그는 동의한다. 아무튼 부활한 부활 등의 의미가 포함되는데 현재의 만족함으로 현재의 만족의 부하가 동요되어 영원한 미래에 무관심하다. 사람의 정신은 인간의 구조의 시스템 원추적과 사고의 능력 후천적이 함께 작동한다는 것인데 그가 미래를 차안의 이야기로 한정지었다는 것이다. 사람의 언어는 청자의 심중에서 화자의 언어 의미를 한정지을 때가 너무나 많다. 그리하여 녹음한다. 녹음하고 필요할 때는 유권 해석을 한다. 문서로 남긴다. 그렇다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문서로 남길 이유는 없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필기도구가 상용화되어 있지 않았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었다. 현대와 비교하면 그때의 필기도구를 상용화하는 일은 호랑이 담배 피우는 이야기의 상용화보다도 흔치 않았다. 할머니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할 때에 그의 차 안의 미래도 포함하였고 피 안의 미래도 포함하였다. 그런데 그는 차 안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에게는 미래였고 피 안의 미래에는 의미를 두지 않고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피 안의 미래에 대하여 질문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미래는 뭉뚱그려 그대로 차 안의 미래로 수긍하였던 것인데 피 안의 이야기를 그냥 수긍한 것을 62년 동안 살면서 피 안의 미래를 상고하니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는데 그중 하나가 확실하게 다나간데 그중의 하나를 확실하게 다나간데 그중의 하나 영적 심판은 존재하는가 하는 그 많은 할머니의 이야기 중에 21번째였다. 그때 할머니가 이야기하였는데 왜 피 안의 미래 영적 이야기를 지금같이 집중하지 아니하였을까? 그가 후회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사람이 후회하는 대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사람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후회도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나타난다. 대부분 그때는 절실하지 않아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거망동했다. 깨닫지 못했다.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 후에 절실해져서다. 이야기해줘도 알 수 없을 것이라 짐작하여 재차 제3 부연 질문하지 않았다 등등. 하여간 그 시절엔 너무나 당연한 소홀하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피 안의 미래가 그에게 절실하게 피 안의 미래가 요구되었다. 후회해도 어쩔 수 없는 이다. 그는 중얼거렸다. 라스데이스 21-2 중에서 엔드.